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황하는 여러분의 일본 학습 길잡이 다치슨 K의 류입니다. 오늘은 공구와 관련된 기초 한자를 볼 거예요. 공구에 관련된 한자니까 대장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연상시키면 더 학습 효과가 좋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 보실 한자는 만들공, 장인 공자입니다. 모루에 모습하면 대장장인과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죠. 모루를 옆에서 본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공, 장인공은 훈독이 없는 대신 음독이 2개가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읽히는 음독은 고교, 공업, 가코, 가공과 같이 코로 읽히는 발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이크, 목공, 사이크, 세공과 같이 쿠로 읽히는 발음이 있습니다. 둘 모두 꽤 많은 어휘에서 읽히기 때문에 학습 시에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코우 쪽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코우지, 공사라는 어휘를 가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건 만들공의 남편 부자를 쓰는 공부라는 어휘가 한국어에서는 스터디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본어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멘교라고 하는 어휘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어에서는 이 만들공과 남편부가 합쳐진 공부라는 어휘는 만들공을 어떤 음독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우로 읽어서 코우후라고 읽으면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인부를 의미하고요. 후로 읽어서 구후라고 읽으면 궁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코우후가 구후 시대 코우지요스르 라고 한다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면 편해지겠죠. 다음은 부숫자입니다. 갈고리 혹은 끝이 구부러진 바늘의 모습을 본따 만든 글자인 갈고리 골자입니다. 다툴쟁 등의 획으로 자주 사용되니까 이 간단한 모양이지만은 그 모양과 이미지를 잘 결부시켜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은 못정, 굳건할정, 단위정자입니다. 의미가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점을 집어주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설명이 조금 길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이 한자가 어휘에 직접 사용되어서 못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못의 의미는 붓으로서 사용될 때에나 쓰이죠. 하지만 못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을 박은 듯이 굳건하다, 흔들림 없다, 튼튼하다와 같은 2번의 의미로 확장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음독으로는 초우와 테이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지 말고 이 단어에서 못정, 굳건할 정자가 어떤 의미의 축을 이루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초도라는 어휘는 꼭 정확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도이라고 하면 딱 좋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못으로 박은 것처럼 딱 정확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테이라고 읽었을 때는 정중을 태초라고 하죠. 흔들림 없고 무겁게 대하는 것이니까 정중의 정자에 못정, 굳건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장정을 소태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씩씩하고 굳건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뜬금없는 어휘로 식칼을 포정이라고 쓰고 호초라고 읽는 어휘가 있는데요. 이건 중국어에서 온 것입니다. 원래 포정이라는 한자는 고대 중국어로 주방장을 의미했다고 해요. 중국의 고사, 장자의 일화에서는 포정이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왕이 앞에서 소를 식칼로 멋지게 해체해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식칼을 포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호초는 현대 한자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한자인 거죠. 또 두부를 세리거나 거리의 구역을 나누는 단위를 나타내는 3번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이때는 초우라고만 읽습니다. 한국어로 치면 두부 한모, 두모 할 때의 모자와 1번가, 2번가 할 때의 번가에 해당하는 단위로 쓰이는 것이죠. 두부의 단위를 초우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두부를 팔 때 식칼, 그러니까 호초로 작은 판에 들어있는 판두부의 가운데를 잘라 반쪽을 건네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칼질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두부 한모는 이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몇 번가라는 구역 단위는 거리의 길이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정확한 것을 알기보다는 지도 위에서 거리를 따라서 못 하나 길이만큼씩 구역을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몇 번가가 초우라고 하는 단위로 부르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흔히 이초메, 니초메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도제나 견습을 나타내는 데치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 예외적인 어휘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 초우를 어떻게 외울지 아시겠죠? 글자의 형상에서 따오는 이미지 자체는 못에서 가져오되 각종 어휘에서 사용될 때는 못으로 박은 듯한 굳건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식칼을 포정이라고 쓰고 호초라고 읽는데 칼질을 한 번 해서 두부를 팔았기 때문에 두부 한 모를 이쪼라고 한다.
또 지도 위에서 못 하나만큼씩 거리를 나누었기 때문에 거리나 구역을 이쪼메, 니쪼메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딱 되겠죠? 그리고 못정이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에 나올 가능할 가 같은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빈번히 사용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이 모양은 못정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한자를 학습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 뒤에서도 그에 맞춰서 내용들을 기술했으니까 이것은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 글자는 자척, 길이척입니다. 모양만 봐도 손가락으로 길이를 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습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수학 때 사용하던 컴퍼스의 모습을 떠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척, 길이척자는 음독밖에 음이 없고 샤크라고 읽습니다. 샤크도라고 하면은 척도가 되고요. 슈크샤크라고 하면은 축척이 돼요. 또 일부 특수업계에서는 이 샤크는 하나의 단위로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연극 등에서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길이 단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척자가 붓으로 쓰일 때에는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한자들에 사용이 되니까요.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도구인 자는 이 척자가 아니라 주오기라고 하는 어휘를 주로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노자시라고 하는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또 줄자는 카타카나어인 메자를 사용하니까 과필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공구와 관련된 기본 한자들에 대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한자를 외울 때는 어휘 속에서 이 한자가 어떤 의미와 이미지로 사용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외워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못정, 굳건할 정의 경우에 많은 교재가 고물의 정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물의가 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분들도 많고 고물의가 뭔지 알아도 이 한자가 왜 이 어휘에 쓰이는지 아무런 이해가 없이 무작정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한자 어휘의 특성상 한자의 의미와 단어의 의미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 이런 느낌이 한자에 담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에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만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진 저만의 이해 루트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암기는 중요하지만 암기 후에 복습을 할 때, 또 암기 시에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나 한자가 있을 때에는 잠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올바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